자동 입찰 설정 베타 같은 경우에는 장점으로는 관리 부분에 있어서 자동적으로 네이버 로직으로 키워드의 입찰가가 설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편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오작동이나 미실행 등으로 인해서 광고비가 과금이 될 수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동 입찰 설정은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광고기획팀 김도희입니다. 현재 네이버 포털 사이트 검색 광고 부분에 있어서 실전으로 세팅하는 부분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파워링크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표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노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검색 광고로 모든 소비자들이 많이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는 검색 광고 시스템인데요. 사실 세팅하는 부분에 있어서 쉽고 간편하게 좀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처음으로 세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렵고 복잡하고 부분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게 어떤 건지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실제로 예시를 들어서 세팅을 진행하면서 노출적인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봐주시면은 처음으로 네이버 검색 광고에 회원가입을 해주고 난 후에 아무것도 세팅이 되어 있지 않는 검색 광고 시스템 내가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노출이 되게 될 텐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디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몰라서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월 200만 원으로 동구람이라는 잠옷 업종을 대표적인 예시로 들고 제가 좀 세팅을 직접 진행을 하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광고 시스템 내에 보시면은 좌측 상단을 보시면은 광고 만들기가 있을 거고 혹은 중앙 쪽에 보시면 새 캠페인 있을 텐데요.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광고를 처음으로 세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를 나무를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나무 같은 경우에도 뿌리가 있어야 가지가 나고 가지가 있어야 이파리가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똑같이 네이버 파워링크 검색 광고도 캠페인이 있어야 그룹을 만들고 그룹이 있어야 소재를 만들고 키워드를 등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캠페인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캠페인에서는 네이버는 5가지의 캠페인이 있어요. 처음에는 네이버 검색 광고를 통해서 검색을 해서 들어오는 파워링크 유형, 그리고 쇼핑 검색, 쇼핑 컨텐츠를 노출해서 판매를 유도하는 쇼핑 검색 유형, 그리고 블로그나 포스터, 카페 콘텐츠를 통해서 우리 지면에 노출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하는 파워 콘텐츠 유형, 업체의 상호나 브랜드의 키워드를 네이버 통합 검색을 통해서 노출시키면서 검색하게 유도를 하는 브랜드 검색 유형, 네이버 지역 소상공인 광고를 등록하는 캠페인으로 예시를 들면은 카페나 음식점, 레스토랑, 학원 등 우리의 소상공인들의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는 플레이스 유형, 이렇게 5가지 가 있다라고 알고 계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우리는 여기서 파워링크 유형을 등록하도록 할게요. 파워링크 유형을 체크해 주신 후에 밑으로 내려와 주시면은 캠페인 이름을 정하는 곳이 있어요. 캠페인 이름을 나무에 비유하면은 우리가 나무를 어떻게 부를지 이름을 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이 캠페인을 어떻게 부를지, 뭐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잠옷이라면은 동그라미 잠옷으로 부를지, 아니면은 동그라미 잠옷 PC일지 모바일일지 이렇게 나눠서 좀 캠페인을 이름을 설정을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동그라미 잠옷으로 우리는 이 캠페인을 이 동그라미 잠옷 업체라고 정하겠다라고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 광고 예산에 있어서 한 달에 2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정해놓고 광고를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부분의 하루 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200만 원 안에서 30일 기준으로 하루에 우리가 얼마의 광고를 소진할지 정하는 구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하단에 제한 없음을 보면은 여기 부분은 우리는 한 달에 200만 원의 광고 예산의 비용을 정하기는 했지만 하루에 예산의 제한은 없이 그냥 노출을 무제한으로 시킬게 라고 제한 없음을 클릭하는 광고 영역이고요. 여기 윗부분을 보시면은 우리가 한 달에 200만 원을 정했으니까 하루에는 최대 얼마까지만 활용을 할게 라고 정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200만 원을 제가 좀 나눠봤는데 한 달 기준으로 나눴을 때 200만 원은 하루에 6만 5천 원씩 대략적으로 광고비를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 예산을
65,000원으로 정하고 진행을 할게 라고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하단에 예산을 균등분배한다라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광고 시스템 내에서 우리가 하루에 65,000원으로 정하기는 했지만 여기에서 그거에 맞춰서 꼭 소진을 하고 싶진 않아. 그리고 조금이라도 과소진이 될 수 있어 하면은 네이버 검색 광고 시스템 내에서 그 전에 소진이 되기 전에 광고를 오프시킬 수 있도록 균등 분배를 해달라라고 클릭을 하는 부분이고요. 요거 부분에 있어서는 자율적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굳이 균등 분배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면은 체크하지 않으셔도 되고 나는 꼭 다 맞춰서 65,000원을 쓰고 싶지는 않아 하면은 예산 균등 분배를 체크해 주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광고가 온 오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하단에 고급 옵션을 봐주시면은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캠페인의 광고 노출 기간을 정하는 구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벤트성이거나 혹은 캠페인을 한 달만 노출을 시킬 거거나 좀 정해진 기간이 있다면은 시작 날짜로부터 정해진 기간의 날짜를 설정해서 그 기간 동안만 우리는 광고를 노출시킬게 라고 설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굳이 나는 이벤트성이 아니고 정해진 기간이나 시간이 없어 하면은 그냥 오늘부터 계속적으로 내가 끄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노출을 시킨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완료가 됐다면은 우리는 캠페인, 즉 나무의 뿌리는 이미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저장을 하고 넘어가면은 뿌리를 만들었으니까 가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캠페인을 만들었으니까 그룹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잠옷 업체를 지금 예시를 들어서 세팅을 하고 있는데 잠옷에도 종류가 되게 많아요. 뭐 유아 잠옷, 캐릭터 잠옷, 수면 잠옷, 여성 잠옷, 남성 잠옷 카테고리가 많이 있는데 그 카테고리를 세분화시켜서 등록을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룹은 사실 등록하는 부분에 있어서 광고주분께서 5개를 등록하겠다 하면은 5개, 6개를 하겠다 하면 6개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인데 일단 예시가 잠옷 업체로 되어 있으니까 오늘 저는 유아 잠옷이라는 그룹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광고 그룹 이름까지 다 정해졌으면은 이제 우리 사이트를 들어올 수 있는 해당 연결 URL을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URL 클릭을 눌러주시고 새로 만들기 를 눌러주시면은 우리 사이트에 해당 연결 URL을 등록할 수 있는 칸이 나와요. 여기에 우리 자사몰 사이트 혹은 스마트 스토어 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URL 사용을 눌러주시면은 소비자들이 우리 광고를 클릭을 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연결 URL은 이쪽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PC랑 모바일을 좀 별도로 웹사이트 URL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체크박스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PC URL 따로 모바일 URL 따로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바일 URL이 있다면은 활용을 해서 등록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URL까지 다 등록을 하고 난 후면 이제 우리의 기본 입찰가, 즉 키워드의 입찰가를 정하는 부분이 나와요. 여기 기본 입찰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룹 내에 등록하는 키워드에 최초 입찰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기본 입찰가 같은 경우에는 최소 70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등록이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원으로 등록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 그룹 내에 등록하는 모든 키워드들이 처음 적용되는 입찰가는 200원부터 시작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나는 굳이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싶진 않아 하면은 일단 기본 입찰가 70원으로 설정을 하고 난 후에 추후에 그룹 내에서 일괄적으로나 혹은 개별적으로 키워드 입찰가는 충분히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스타트 비용은 70원으로 설정을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하단에 자동 입찰 설정 베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 예산을 정해놓는 그룹의 일 예산에 맞춰서 키워드의 입찰가가 자동적으로 좀 노출이 되는,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위 부분의 장점으로는 관리 부분에 있어서 자동적으로 네이버 로직으로 키워드의 입찰가가 설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편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오작동이나 미실행 등으로 인해서 광고비가 과금이 될 수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동 입찰 설정은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냥 다 직접적으로 70원, 100원, 200원 혹은 만원, 1000원 이렇게 다 직접 설정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기본 입찰가를 정해주시고 나면은 하루 예산을 설정하는 곳이 있어요. 이 하루 예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캠페인과 동일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앞에는 캠페인의 하루 예산을 정한 부분이라면은 뒤에 이 그룹의 하루 예산은 그 캠페인 65,000원 안에서 우리는 이 그룹에선 최대 얼마까지를 쓸 거야 라고 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뭐 나는 이미 1 캠페인 예산을 정해놨기 때문에 안에 있는 그룹에 있어서는 굳이 예산에 제한을 두고 싶진 않아 하면은 제한 없음으로 클릭을 해주셔서 제한 없이 그냥 계속적으로 노출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셔도 되고요. 내가 앞에 65,000원으로 정했으니까 나는 하루 그룹에는 좀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나눠놓고 싶어 하면은 하루 그룹 예산을 10,000원 혹은 20,000원 이렇게 설정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하루 예산까지 설정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고급 옵션을 통해서 우리가 광고를 진행할 매체나 지역, 요일, 그리고 뭐 가중치, 노출 방식 등을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란이 나와요. 광고 매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광고가 어디에 노출이 될 건지를 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PC로만 노출을 시킬 건지 혹은 모바일로만 노출시킬 건지 아니 우린 둘 다 가져갈게 하면은 전체로 그냥 다 노출을 시킬 건지 기본적으로 다 설정이 가능하고요. 검색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기본적인 네이버 포털 매체, 파트너 매체 요거를 포함해서 같이 노출시킬 건지 필요 없으면 우리는 제외시키고 노출시킬 건지 기본적인 설정이 가능하며 노출 제한 매체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지금 뭐 쇼핑이나 줌, 블로그, 밴드 페이지 다양하게 노출이 될 예정이야. 근데 나는 여기서 줌에는 굳이 우리 광고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아 하면은 줌을 클릭해서 상단에 뜨는 이 포털 사이트들은 노출이 안 되게 막아둔다. 우리는 여기에는 제한을 설정을 해둘게 라고 설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노출 매체 개별 선택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린 것과는 반대로 우린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나는 여기서 뭐 통합 검색이나 쇼핑 검색 혹은 줌에 여기 3개는 우린 노출시킬 거야 라면은 이렇게 상단에 뜨는 URL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우리 광고가 노출이 될 거야. 다만 하단에 있는 거는 너넨 노출이 안 될 거야 라고 설정을 해주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설정을 해주셨으면 이제 지역을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지역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에서 광고가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광고 노출 제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지역을 설정해서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강원도에서는 굳이 우리 광고가 노출될 필요 없어. 이렇게 강원도를 설정을 해주시면은 강원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다 노출이 된다라고 설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광고 노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경기도 혹은 인천 여기서만 노출을 시킬 거야 하면은 경기도, 인천을 설정을 해서 우리는 여기서만 노출되게 해주세요 라고 지역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광고 지역까지 다 노출을 시켰으면은 이제 요일하고 시간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모든 요일이랑 시간대는 다 뭐 하루 24시간 내내 월화수목금토일 노출이 되는 부분이고요. 하단에 노출 요일이랑 시간대 설정을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날짜별로 시간별로 내 광고가 어디에서 어떻게 노출이 될 건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광고 부분을 봤을 때 우리는 굳이 새벽 시간대에는 광고를 노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하면은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회색 부분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가 되는 것들은 광고가 꺼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회색 부분이 아닌 초록색 부분으로 노출이 되는 경우에는 초록색 부분들은 우리가 다 광고가 노출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굳이 하나하나 다 체크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단에 모두 적용을 눌러주시면은 다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콘텐츠 매체 전용 입찰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쪽에서 보시면은 콘텐츠 매체 보통은 학원이나 엄마들 용품 좀 블로그나 카페 다양하게 좀 노출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네이버 밴드나 이런 부분에 우리 광고가 노출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가중치를 어떻게 들 것인지 혹은 우리가 네이버 검색 매체랑은 다르게 콘텐츠 매체에서는 입찰가를 좀 다르게 하고 싶어 라면 위 입찰가를 따로 설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PC하고 모바일 입찰 가중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금 PC랑 100, 모바일 100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모바일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싶어 하면은 모바일 가중치를 올리거나
PC 가중치를 내려서 이 광고가 노출되는 부분에 있어서 PC보다는 모바일에 조금 더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소재 노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성과 기반 노출, 동일 비중 노출 이렇게 두 가지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성과 기반 노출 같은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소재를 등록을 해서 우리 광고를 더 많이 클릭을 유도시킨 소재를 활용해서 그 소재를 우선순위로 노출을 시킬 수 있는 진행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동일 비중 노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재가 노출이 더 많이 되고 유입이 많이 되는 것 그런 거 상관없이 다 동일한 기준으로 우리는 노출시킬게 라고 진행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 저장을 하면은 이제 나무의 가지는 그리고 캠페인의 그룹까지는 완성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가지까지 완성이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될 거는 이파리하고 열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소재를 등록하고 이제 키워드를 등록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키워드 먼저 좀 보여드리면요. 우리는 지금 잠옷 업체고 그 안에서도 유아 잠옷으로 지금 그룹을 설정해 두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면 유아 잠옷으로 하면은 보통 소비자들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가 어린이 잠옷, 어린이 수면 잠옷, 뭐 어린이 캐릭터 잠옷 등등등등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 광고가 검색을 했을 때 노출을 시킬게 라는 검색어들을 등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유아 잠옷, 어린이 잠옷, 캐릭터 잠옷 등등등 좀 관련도 있는 키워드들을 다양하게 노출시킬 수가 있고요. 키워드는 한 그룹당 최대 1000개까지 그리고 한 계정당 최대 10만 개까지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 키워드를 기준으로 서브 키워드들 뭐 10세 잠옷, 6세 잠옷, 5세 잠옷 이렇게 좀 서브 키워드를 확장시켜서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키워드를 사실 등록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100개, 1000개, 10,000개의 키워드를 한 번에 다 생각하기에는 기계가 아닌 이상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검색하려는 키워드에 있어서 연관된 키워드는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거를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따로 있어요. 키워드 기준 연관 키워드를 보시면은 최대 5개까지 등록을 해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는 이런 거야. 이 키워드에 관련된 키워드는 뭐가 있을까라고 검색을 해서 정보를 좀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유아 잠옷과 캐릭터 잠옷, 우리는 지금 이 두 키워드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 라고 입력을 해주신 후에 조회를 눌러주시면은 관련된 키워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 키워드들로 봤을 때 초등학생 잠옷은 PC로 한 달간 어느 정도, 모바일로는 한 달간 어느 정도가 나왔어 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관 키워드를 활용을 해서 우리 업체와 좀 경쟁사가 활용했을 법한 경쟁력 있는 키워드들을 추출을 해서 추가로 다 등록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키워드까지 다 등록이 완료가 됐다 하면은 이제 소재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소재는 쉽게만 해서 우리 업체 광고의 제목이랑 설명 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제목 같은 경우에는 최대 15글자 이내에 등록이 가능하고 설명 같은 경우에는 최대 45자 이내에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은 너무 많겠고 노출시키고 싶은 글들은 많이 있겠지만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해서 좀 활용도 있고 우리만의 특색 있는 글들을 찾아서 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뭐 유아 어린이 잠옷 업체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우리의 제목은 노출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설명으로 하면은 우리 업체는 어떤 업체인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 엄마들이 좋아해, 아이들이 좋아해 이런 글들을 넣을 수 있고 키워드 삽입 같은 경우에는 우리 키워드 검색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글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대체 키워드로 검색해서 유도를 시키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보통 제목에는 키워드가 하나가 삽입이 되고 설명에는 키워드가 최대 2개까지는 삽입이 가능한데 제목에 잠옷을 넣고 설명에 또 잠옷을 넣으면은 이게 네이버 로직상 검색하는 부분에 있어서 2개가 같이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제목에는 잠옷을 넣다 하더라도 설명에는 다른 대체 키워드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표시 URL PC랑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이트로 들어왔을 때 연결되는 URL을 넣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보통은 대표 사이트로 많이 진행을 하시는 편이기는 해요. 그냥 우리 사이트의 대표 사이트 URL을 보통은 많이 삽입을 해주시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들어왔을 때 이 페이지를 조금 더 강력하게 밀고 싶어. 아니면 우리는 이 페이지가 메인인 상품이기 때문에 여기로 노출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하면은 여기에 맞춰서 연결 URL을 변경을 해주시면은 표시 URL은 우리 대표 URL로 노출이 되지만 소비자들이 들어왔을 땐 우리가 원하는 서브적인 다른 URL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의료 광고 심의 필요 번호 같은 경우에는 의료 광고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심의 제도가 걸려있는 의료 광고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무작정적으로 노출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관한 심의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등록해 주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검토 요청 같은 경우에는 광고 등록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요청을 받거나 검수를 받아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를 등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거는 뭐 의료나 아니면은 좀 제한이 있는 광고들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은 따로 검토 요청할 서류들은 없어서 이거는 아니요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까지 하면은 우리는 지금 나무의 한 부분을 완성을 시켰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좌측에 보시면은 파워링크 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설정한 캠페인과 그룹이 보이게 될 텐데, 여기까지는 지금 파워링크에 내에서 그룹과 키워드 소재까지만 우리가 1차적으로 등록한 부분이고요. 여기서 조금 더 우리 사이트, 우리 업체와 관련된 내용을 노출시키고 싶어 하면은 확장 소재를 활용을 해서 전화번호나 위치, 예약, 계산, 추가 제목 등등등을 노출을 시킬 수가 있어요.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소비자들이 들어왔을 때 문의하고 싶거나 알아보고 싶을 때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사이트의 대표 번호 혹은 고객센터 번호를 노출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위치 정보 같은 경우에는 카페나 학원 혹은 레스토랑, 우리가 좀 방문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업체는 어디에 있어, 여기로 오면 돼 라는 거를 주소를 입력해서 노출을 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이버 예약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미용실이나 레스토랑, 음식점 등등에 있어서 우리가 5월 12일 2시에 방문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예약 진행할 거야 하면은 네이버 예약을 활용해서 소비자들이 간편하게 예약할 수 있도록 좀 설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계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험이나 좀 계산적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그런 업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추가 제목 같은 경우에는 앞에 소재에 우리가 제목이랑 설명을 설정을 해두긴 했지만 15글자 45자 이내라는 제한이 있어서 아직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다 담지 못했어 라면은 더 추가적인 우리 업체에 대한 설명을 정리해서 올리는 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다만 이 추가 제목 같은 경우에도 최종 15자 이내로 등록해야 하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좀 서부적으로 등록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홍보 문구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나 할인, 사은품 혹은 신상품 부분에 있어서 현재 시즌성으로나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나 홍보적인 것들을 추가적으로 등록을 해서 뭐 몇만 원 이상 사면 몇 프로 할인, 뭐 사면 뭐 증정, 이렇게 좀 예시를 노출시킬 수 있는 홍보적인 글을 등록하는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브링크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이미지 보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잠옷 업체인데 문의하기, 장바구니, 회원가입 이렇게 소비자들이 한 번에 들어와서 좀 바로 볼 수 있는 서브적인 URL을 넣고 싶어 하면은 우리 대표 URL 하단에 서브 URL을 노출시킬 수 있는 서브 링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링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잠옷이 타요 잠옷이 있고 뽀로로 잠옷이 있고 뚜비 잠옷이 있는데 잠옷들마다의 금액을 소비자들에게 노출을 시키고 싶어, 그리고 소비자들이 들어왔을 때 이 잠옷을 제일 먼저 봤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은 이 상품에 대한 이름을 언급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가격을 노출시키는 링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파워링크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이미지예요. 우리 상품을 홍보하는 이미지 혹은 우리 업체의 이미지, 다양하게는 내가 좀 노출시키고 싶은 이미지를 등록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다만 파워링크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삽입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지 내에 텍스트가 기재가 되어 있으면 제한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텍스트가 없는 이미지로 등록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파워링크 이미지 하단에 이미지형 서브링크가 있는데요. 이미지형 서브링크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 카페, 펜션, 호텔, 우리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이런 게 있어 라는 것을 홍보하는 그런 서브링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 소비자들이 바로 들어왔으면 좋겠어 라는 뭐 기본적인 문의하기나 예약 같은 거를 노출시킬 수 있는 서브링크라면은 이미지형 서브링크는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들을 노출시키고 클릭했을 때 해당 관련된 것으로 들어올 수 있게
있게 해당 관련된 페이지로 들어올 수 있게 등록하는 서브링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플레이스 정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음식집이나 카페 혹은 호텔에서 우리의 운영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고 뭐 언제 휴무고 이런 기본적인 업체의 정보를 노출시키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홍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영상으로 우리 사이트에 관련된 우리 업체에 관련된 기본적인 동영상이 등록이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블로그 리뷰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랑 URL로 조회를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블로그, 우리 업체 블로그가 어떠한 글이 있어 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블로그 리뷰라는 곳이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확장 소재를 활용을 한다면은 우리 광고에서 노출시킬 수 있는 업체만의 특징이나 혹은 우리 자사만의 공격적인 메리트 있는 글들, 이미지들, 상품들을 1차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노출시켜서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이끌고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를 시키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양한 확장 소재 활용 부분에 있어서는 소비자들에게 노출적으로나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입을 더 빠르게 유도시킬 수 있어서 확장 소재는 다양하게 많이 활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파워링크 등록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1차 세팅이 진행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광고 등록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브링크나 PC URL 따로 하는, 모바일 따로 하는 부분, 그리고 키워드별로 입찰가 따로 설정하는 부분 다시 좀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고기획 2팀 김도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